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이제 3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가 끝이 나면 남은 2019년도의 거래일은 단 5거래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무리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고민 문자 그리고 상담 문자들 하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민 상담이라고 해서 인생 고민 상담은 저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못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리는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또 시청 가능하고 상담, 댓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하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님부터 바로 오늘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잠깐 비웠었는데 자리가 위태위태했었어요. 네. 예.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갑자기 허세를. 장이 잘 가니까 뭐. 그래요. 오늘 뭐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깐 여쭤볼까요? 일단은 자 우리나라 시장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자 2183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력으로 보신다. 근데 지금 2183선 뭐 지수는 강력하게 상승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아직까지 뭐 약상승력이 유지가 되면서 2183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짝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좀 개별주 위주 장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도 있지만 거의 개별주 위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도 뭐 상승력이 살짝 나타나고 있지만 거의 뭐 전체적으로 좀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강력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는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행히도 아직 648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좀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로 시장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급 포지션상 보면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순매수력과 그리고 선물 매수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 포지션 상으로도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긍정적 포지션이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 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따가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상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절을 알아서 해주시네요. 3950번님의 종목부터 갑니다. HLB생명과학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 급등하니까 바로 또 매수 여쭤보시네요. 예, 지금 한 10% 넘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 말이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또 뭐 공매도와의 문제에 있어서 뭐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지분을 좀 취득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또 어떤 게 성공할지는 솔직히 우리가 거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정보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제약 바이오가 되는데, 일단은 뭐 이 회사에서 그 나오고 있는 그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터무니없죠. 지금 보시면은 한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매출액이 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1조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다. 주가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주가가 쭉 빠질 때 자 보시면은 신용 물량이 자 빠졌죠. 그래서 거의 지금 빠지는 형태에서 살짝 지금 올라오다가 다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자리에서 딱 단기 마무리를 좀 짓고 턴을 하려고 하고 있는 오늘 신호가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단기 이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24,400원 또는 24,500원 정도에서 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이제 지지대에서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돼서 21,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신용 물량이 증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쭉 신용 물량이 증가하면 그때는 좀 매도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이제 가격 전략으로 좀 봤을 때는 37,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7,000원 오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물량이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도중에 음봉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전일 캔들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매도 타입으로 잡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HLB생명과학 짚어주셨고요. 1929번님께서 주연테크 정치테마인가요? 830원의 비중사 40%. 정치테마죠? 네, 최근에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주연테크는 좀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인 적자 기미가 있고 44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 지금 886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과거 한 5월에 지금 삼자배정으로 들어온 물량이 한 300원대에 들어온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또 일정 부분 베이스 물량을 깔아두고 좀 수익을 내려는 그런 좀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830원에 따라 들어가셨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위험한 매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기술적 포지션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단은 이 상태로 만약에 847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은 일단 전량 매도로, 그러니까 아마 847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830원을 위협하면 그냥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올라타면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60, 한 대략 870원 정도의 단기 매도로 일단 빠져나오시고 좀 눌릴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따라잡아서 만약에 물렸는데 이게 급락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830원을 손절 라인 잡고 869원까지 한번 짧게 수익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젠백스 들어와 있습니다. 7684번님의 젠백스 33,3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항상 이슈 체크 아침마다 해드릴 때마다 그런 일정이 있을 때 여기에서 제가 급등하기 직전에 이 젠백스가 좀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상승하면서 어떤가요? 재료가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 가지고는 다시는 여기에서 주가가 오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이제 이 종목의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하락에 있어서의 5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승할 때도 5파동, 하락할 때도 5파동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패턴, 또 형태, 속도 이거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약간 형태는 다른데 올라가는 속도,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 이게 비슷하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고점, 다음 고점, 그 다음 고점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5파동이 마무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3,300원입니다. 지금 33,550원이니까 수익이시니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말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은 10,000원 이하에 오면은 매수 타입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91번님께서는 월덱스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지금 이게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실리콘 전극
하고 링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신사업으로 또 세라믹을 통한 소재 사업을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도 좀 밝은 상황인데, 전망이 밝고 또 실적이 또 긍정적이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75억짜리 회사가 현재 1299억, 즉 자산 가치 대비 지금 1배 이상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기 자산 가치 이상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위치에 있는 것들은 시장 리스크의 영향을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뭐 좋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권에서만 홀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익권에서 홀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한번 파동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의 이제 신고점을 형성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파동력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7,970원 정도 라인이 대등적 파동 라인이에요. 이미 이제 전 파동이죠. 전 파동 상승분만큼 지금 상승력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력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는 한 대략 8,35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는 포지션은 손절 라인 잡아야 되겠죠. 손절 라인 7,750원 잡고, 손절 7,750원 잡고, 이대로 반등력 이어지면 8,35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월덱스 말씀해 주셨고요. 6673번이 서진 시스템 3,500원의 비중 40%. 5G 중에서 은근히 RFHIC랑 서진 시스템 많이들 매수하셨나 봐요. 예. 자, 보시면 매출 구조 쪽에서 통신 장비 부품 쪽이 한 49% 잡힙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핸드폰 부품이라든가 뭐 ESS 해서 갤럭시 쪽 부품, 또 핸드폰 부품, 또 ESS,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잡혀 있는 매출 구조를 보면 어떤가요?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가치들을 다 투자를 좀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고 있나 안 벌고 있나 봐야겠죠. 자, 보시면 ROE가 17, 배당금도 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우상향합니다. 도중에 한 번도 뭐 떨어지는 것 없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단기순이익도. 자, 그러면은 이게 21년도에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5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미래 가치까지 우리가 대입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높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을 이제 다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요. 자, 12,000원짜리가 32,000원 같습니다. 보통 24,000원이었으면 한 100%인데 그 이상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하는 데서 패턴을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자,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 패턴의 하나의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치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보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리딩이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리딩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중에, 자,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캔들 패턴이 나오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때 매도 타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가격 전략으로 이제 잡아드린다 하면은 32,000원 또는 33,000원 목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전략을 정해서 가시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쭉 타고 간 상태에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매도가 나오면 그때
매도 타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둘 다 나와야 되냐?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매도 타임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에 이어지는 종목은 2353번이 파워로직스. 오늘 급등하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어때요? 네, 파워로직스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입니다. 일단은 2017년 기점으로, 2016년 기점으로 상당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2019년 들어서 그 성장세가 좀 독보적으로 갑자기 이제 확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상승력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이제 오랜 기간 좀 부각을 받았었죠. 2018년도에 쭈루룩 이제 올라와서 한번 이제 부각을 받고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준 격인데, 현재 지금 주가 위치가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2,370억짜리가 지금 3,560억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실적 성장성이면은 조금 더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파동을 일단 아까 차트를 좀 수정을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것도 이제 매수해도 될까라는 질문인데, 현재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밑에서 잡는 게 더 득이니까 억지로 물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데, 자, 손절 라인 1,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원. 이제 물론 이제 1,100원짜리가 매수짜리이기도 해요. 매수짜리이자 손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1,1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찍더라도. 근데 만약에 깨지면 그때는 손절이 되는 거예요. 깨지면 손절하고 밑에서 9,400원 정도 자리에서 재매수 접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1,100원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짧게 이제 목표로 잡을 수 있는 저항 라인이 일단 지금 근접으로는 1,750원짜리, 그리고 돌파가 되면 11,500원짜리, 진짜 시세가 잘 나오면 13,100원짜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750원 저항 여부 한번 체크하시고, 돌파되면 11,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 진짜 시세가 잘 나오면 13,100원짜리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파워로직스 지금 자세히 구간별로 잡아주셨고요. 9812번님 아난티 1,700원의 비중 30%, 대표적 대북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이슈도 참 많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시죠. 네, 물어봤을 때 제가 이 말 했었어요. 여기서 급등했을 때 살고 싶으면 들어가지 말고 죽고 싶으면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초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이제 급등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주가가 빠졌을 때라도 이 회사가 그걸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골프장 쪽에서 레저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 분양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쪽에 관련해 가지고 관광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에서 좀 수익이 좀 창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에서의 미리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기대 심리에서 갔으면은 이게 거품이 꺼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됐을까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보시면 시가총액 매출액 대비해서 봐보세요. 매출액이 높아야 돼요. 반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시총이 높다. 이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 높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을라도 잘 벌어야 되는데, 자, ROE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인데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수익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에요. 돈도 그렇게 잘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로 폭이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성장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평타 정도 하면서 자금 관리 좀 하고 꾸준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를 그냥 운영하면서 나 이런 사업 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이게 뭐 급격하게 가는 게 아니라죠. 그래서 짐 로저스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뭐 짐 로저스가 투자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급격하게 올라갈까요? 왜? 짐 로저스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뭐 진두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빠르게 화끈하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좀 들어가더라도 경협주 중에서도요.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 들어가기면은 왜 경협주가 안 엮여가지고 안 가면은 실적으로 엮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맞춰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쏠려면은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7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비건 대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떤 또 이야기가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뭐 만나겠다 하면은 이슈가 되겠죠. 뭐 그때 이슈가 나오면은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매수가 1,700원인데 자 여기 9,990원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이슈가 나와가지고 간다 하면은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슈가 안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 61선 부근이 11,8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82번님은 원희가 EPS 장기적으로 볼 때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여쭤보셨는데 회사는 좋잖아요. 회사 좋은데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또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장기적인 포지션 종목을 잡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보다 좀 내려가는 종목들 위주에서 좀 주가 위치를 좀 확인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원희가 EPS 같은 경우 좀 길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17년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일정 부분 조정을 다시고 다시금 또 그 주가 위치만큼 또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이 34,600원 정도, 500원 정도 자리가 이게 지금 저항 라인이에요. 저항 라인에서 여기서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또 가겠다?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자 실적이 언제까지 좋았어요? 2017년까지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자꾸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꺾이고 있죠. 2018년에 영업이익 떨어졌고 2019년에는 분기 적자까지 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열심히 휘젓고 거품을 만들었는데 그 휘젓는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거품은 점차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단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장투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투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위치에서 접근을 하려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지금도 5,500억짜리 회사가 지금 1조 6천억 정도 지금 찍고 있죠.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접근할 거면 장투 포지션이 아니라 짧은 기술적 단기 포지션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상태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지금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32,900원 라인이에요. 32,900원 깨지면 무조건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깊게 눌리니까 32,900원 이탈되지 않고 찍고 반등 나오면은 다시 한 35,000원 정도 부분까지 짧게 한번 수익을 내보는 전략.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28,200원대 한번 잡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올 때 잡고 짧은 반등력을 취하는 전략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중기적으로 재수 좋게 빠져준다면 28,200원에 잡아서 한 31,000원대까지 짧은 반등력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희가 EPS 관심들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잡아주셨고요. 2433번님은 오성첨단 소재 3,060원에 비중 30%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근데 이 종목은 이슈 하나에 막 상한가 가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죠. 종목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는 변동폭이 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두 개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그 종목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한번 돌았죠. 그다음 두 번째 갔죠. 세 번째 갔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파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이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간 것은 업종이라든가 뭐 시장이 좋았을 때 한 번 더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주식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정리를 못하면은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마무리까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의
5파동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떨어질 때도 어때요? 5파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뭐 매수가에서 딱 찍고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음 편하게 저는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리는 또 주가를 좀 봐도 지금 자 매출액이 한 441억 나오고 시가총액 한 1600 나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평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의 재무를 봤을 때도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오성첨단 소재에 이어지는 종목은 세원셀로텍 5147번님께서 3,230원에 비중 20% 목표가 선절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목표가 선절가요? 일단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위치가 1,800억짜리가 지금 1,700억 정도의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원래 플랜트 쪽 사업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유압기계 쪽 사업도 하고 석유화학 쪽 섹터에서. 근데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뭘 건드렸어요? 막 줄기세포, 뭐 바이오, 뭐 건강식품, 콜라겐 화장품,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을 건드리면서 이슈화를 시키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급등시킨 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내려왔죠. 그대로 내려오고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위치에서 보더라도 뭐예요? 아직까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대규모 적자가 났는데 그게 이제 2019년도에도 지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해요.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 반등력 나올 때 이제 털어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지금 종목이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간단하게 좀 정해 드리면, 손절 웬만하면 좀 깊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렸다가 다시 노리는 것도 훨씬 더 득이 될 테니까. 그래서 2,850원 이탈시, 그러니까 찍는 거 아니에요. 찍는 거 말고 이탈시 손절입니다. 2,850원 이탈시 손절. 그리고 이 상태로 반등력 잘 나와주면은 지금 매수가가 3,230원이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접 저항 라인이 3,050원짜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이제 매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돌파 못하면 눌리니까 매도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강하게 돌파가 나와, 그러면 3,3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고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원셀로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194번님의 KPM테크 1,14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작은 종목인가 봐요, 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를 많이 불러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보존 임상에 대한 기대에 그 급등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 규제에 좀 따라서 국산화 정책으로 해서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죠. 항상 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면서 지금 보면은 정말 재료들은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재료로 주식하신 분들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드려서,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 하는 데서 양념과 같아요. 이 양념을 조금 더 넣으면 맛있고 안 넣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냥 주가에서 크게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속사정을 조금 봐보면 좋겠죠. 자, 보시면은 자 매출액이 한 295, 그다음 시가총액 1,141억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은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률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4년 연속 계속해서 적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두 해 정도 같은 경우는 흑자했다가 또 적자, 작년에 또 크게 또 회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시면은 이게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싸냐 비싸냐 중요하게 전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주가가 조금 재료는 있지만은 높게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눌림목 공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1,140원에서 1,185원이 수익권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눌림목 공략을 좀 잘 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21선에 좀 지지도 붕괴가 되지 않고 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21선을 이탈을 하냐 안 하냐, 이 이탈을 하는 데 있어서 음봉이 크게 나오느냐 안 나오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손절은 1,100원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자, 1차적으로는 1,3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50원, 그리고 마지막에 1,400원 3차 걸쳐서 매도 타임을 잡아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가고 동시효과 들어갈게요. 5118번님의 제노레입니다. 22,800원의 비중 27%. 의학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치과형 엑스레이 장비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근데 이 기업이 과거 주가가 한 13,000원대는 까지 밀렸었죠. 적정 주가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적정 주가였는데 왜 메리트가 있었냐면 실적을 보세요.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밑으로 잘 안 빠지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가 이 13,000원대가 적정 주가 때가 바닥이었고, 그때는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회사였고, 지금은 527억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가 됐죠. 그럼 뭐예요? 이미 이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고, 지금 22,800원 라인이죠. 22,800원 라인. 그래서 이 22,800원에 잡으셨으니까 당연히 손절 대응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손절을 어디로 잡아드리고 싶냐면, 자, 21,300원 손절 라인 정해드리고, 자, 21,000원, 21,3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자, 이 상태로 강력하게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번에 한번 걸렸던 자리죠. 걸렸던 자리, 자, 일단은 요 자리 23,600원 정도 라인, 23,600원 정도 라인에서는 한 번 정도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돌파가 되면 26,0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본다. 자, 지금도 하락폭에 50% 구간까지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23,600원 자리에서 한번 털어주고 반 절반 매도했는데 눌리지 않고 잘 가. 만약 무조건 눌리면 이제 전략 매도해야 되는 거고, 잘 가면은 자, 26,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제노레이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금요일 시장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00선 회복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2200 회복을 하네요, 이번 주에. 자,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눌리고 결국엔 튀어오릅니다. 하루간의 흐름이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변동폭 자체는 굉장히 짧고요.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수급 주체도 만나볼까요?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효하고요.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투신 쪽 사다가 결국엔 펀드와 매물량들 지금 압박이 좀 나오는 모습이지만 금투 쪽과 연기금 쪽에서의 강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매수해주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오늘 잘 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결국엔 지금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잘 달리고요. 57,300원까지 이제 1,000원 딱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상승 전환했네요. 셀트리온, LG화학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신한지주만 지금 살짝 보합권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49.81, 여기도 지금 650을 회복하는지 좀 관건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잠깐 밀렸다가 다시금 올라온 모습 포착이 되는데 50선 회복이 지금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인데 기관의 지금 매수 물량이 좀 적어졌죠. 투신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쪽 개인 물량들 나오고 펀드 환매 물량들 나오면서 좀 압박이 오긴 하는데 나머지 주체들이 골고루 받아주고 있고요. 개인이 766억 원 정도를 매도하면서 지금 일단 물량들 일부 처리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NN,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5종목 여전히 빨간불 모두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SK머티리얼즈, KMW, 헬릭스미스 올라가는데 헬릭스미스가 올라갈 때는 HLB만큼 못 올라가네요. 빠질 땐 같이 빠져내려갔었는데 올라갈 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라다이스가 살짝 밀리고 휴젤도 밀리는 가운데 5G 대장주인 KMW가 반등의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5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할지, 지금 5만 원에 살짝 걸쳐서 마감이 될지 여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 올라갑니다. 일단 반도체 부품 소재 업종들도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대형 부품 업종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뭐 SK머티리얼즈, 원희가 EPS, DB하이텍 다 잘 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200선 돌파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정확한 지수가 나올 때까지 두 분과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죠? 끝나고 좀 열심히 하시겠다고 마감했어요.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주가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쓰러질 듯 하면서 살아나죠. 그래서 장중에 지금 조정을 조금씩 주면서 올라온 게 조금 우리가 확인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대형주가 오늘 또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0.37%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형 0.34. 소형주가 한 0.09인데 너무 약합니다. 소형주도 한 0.3%대까지 올라와줬더라면 상승 종목이 월등히 좀 많이 나왔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코스닥도 보면은 대형주 뭐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밑에서 따라가는 그런 행복을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원달러 지수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어렵다라는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는 이제 5일선 대응을 좀 하자라 말씀드렸는데, 5일선이 깨지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뭐 원달러 지수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게 반대로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추세를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금 가격이 9월 4일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은 원달러 지수가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뭐 불안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유가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가격 조정은 여기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42.36배럴에서 가격 조정이 끝났고, 여기는 이제 기간 조정했는데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 30일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유가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화학주라든가 정유주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옥수수 가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옥수수 가격이 2012년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많이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면은 내년 상반기, 늦으면은 내년 중반기 또는 하반기 때 이 옥수수 가격이 좀 상승세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곡물 가격 상승하게 되면은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서 관심 종목에다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이제 종합지수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 지수 다시 띄워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합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쭉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도중에 가다가 이런 음봉이 좀 크게 나온다거나 또는 5일선을 이탈하는 또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호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조금 너무 긴가요? 더 하셔도 돼요. 더 하셔도 될까요? 더 해도 될까요? 자, 오늘 이제 미국에서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소비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 지수도 오늘 저녁에 좀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22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수출 부분은 장관급 회담이 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3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발 한한령 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 게임주라든가 그 다음에 콘텐츠 뭐 그 다음에 뭐 화장품주들 소비주들도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길게 또 남겨주셨고요. 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시장 나쁘지 좋죠. 않습니다. 네. 저는 뭐 특별한 이야기 없고요. 일단 예. 다음 주도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35% 올라가면서 2204.26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살펴봅니다. 0.29% 올라가면서 649.70, 650에 조금 못 미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에서 지금 마감이 됐고요. 5원이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좀 많이 밀려 내려가면서 지수는 반대로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7791번님의 골프존 71,000원의 비중 20%입니다. 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골프 붐이 일어날 때 이 종목이 상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상장됐을 때 좀 가치가 좀 많이 좀 반영이 좀 됐던 좀 부분도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잠깐 그 며칠 좀 상승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골프존 쪽에서 보면은 골프장이 좀 매각이 나오면은 그걸 좀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골프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렇게 뭐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제 선배가 이 골프 회원권 거래하는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는데, 그렇게 거래가 잘 안 된다. 이게 거래가 잘 돼야지만 자기들도 좀 수익이 좀 수수료가 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엔저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워낙 지금 골프가 장이 또 많이 생기고, 물론 이제 스크린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지만은,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또 스크린 가게들이 상업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경쟁이 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 주가에 보면 매출액이 1987억 정도 나오고 시총이 한 4,200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매출액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예상 수치를 봤을 때도 한 3,000억 정도 내후년에 좀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가격하고 내후년에 그 매출하고 비교했을 때도 주가가 높게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아직까지도 조금 높다. 아니면은 뭐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골프 업종이 요즘은 그만큼의 좀 매력은 좀 없는,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또 한번 보면은 또 좋겠죠. 자, 보시면 제가 121선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추세선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선을 좀 그었을 때, 우리가 이런 추세선을 좀 그었을 때 이렇게 좀 보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21선을 확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탈했다가 또 올라갔지만 다시 또 이탈한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81,900을 돌파를 했어야 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였는데 지금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작년 가을처럼 10월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여름처럼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골프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70번님께서 라운피플 19,650원에 비중 10% 추매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네. 19,000.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하실 기세. 일단은 이 라운피플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상 신호 처리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기술을 갖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검사기, AI 머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재무구조도 좋지만 이미 시장에 좀 부각을 받았다. 307억짜리가 지금 1,752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주가 상승이 더 나온다고 우리가 좀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짧게 기술적인 포지션을 잡고 나중에 13,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미 좀 위에서 잡아서 이제 물려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기술적으로 또 언급을 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살짝 이제 언급을 해 드리면, 일단은 추가 매수,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17,000원짜리가 손절짜리가 됩니다.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되 만약에 이 가격이 17,000원이 이탈되면 그냥 전량 추가 매수한까지 전부 다 손절을 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지금 했는데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18,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피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0239번님 184,200원에 비중 15%. 그러니까 예전에 사셨다가 이번에 한번 좀 다시 조금 추가 매수를 5% 정도 더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에다가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는 고평가가 지금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ROE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거마저도 좀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86 뒤에 뺄게요. 86이고요. 앞에가. 그다음에 여기 앞에 세 개만 보면 시가총액 295입니다. 자, 미래 이 수익까지 이게 도입했을 때도 주가가 좀 높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 워낙 이제 1등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명성은 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패턴이 어떤 패턴이 있나,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좀 예측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안이다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패턴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10만 6,500원짜리가 18만 7천원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 무거운 종목이 75%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그걸 여러분들께서 가장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요, 자, 이렇게 파동을 치고 가면서 저는 이게 쌍봉이 아니라 삼봉을 때리고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수가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매수가 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수가 조금 더 오버했다가 급격하게 이게 추세가 돌아서게 되면은 그때 또 매도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가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아쉬우니까 한 종목만 짧게 갈게요. 예, 8293번님께서 YMC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YMC 네. 매수할지 말지만 좀 정해주세요. 네, 일단은 매수하시되
이거 이미 이제 제한적으로 보셔야 돼요. 가격 상승을 이미 이제 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를 하실 때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6,100원 아시겠죠? 6,100원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오면 자, 이 자리 6,600원, 6,650원짜리 단기 매도. 네, 아시겠죠? 여기 매도. 그리고 생각보다 6,65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 그러면 7,390원 전량 매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MC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가치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